3분 남았네요.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지수 저점을 더 낮추네요. 우리가 힘을 내도 시장이 지금 힘이 없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까요? 1% 하락하면서 오늘 2,500선을 재차 내주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예상되고요. 어제 22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오늘 동시효과 구간 2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수준 2,500선을 막판에 사수할 수 있을지 여부 현재 테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2,500선이 중요한 이유는 5일 이동평균선도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2,499, 1포인트의 싸움 막판까지 치열하게 펼쳐지는 코스피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현재 코스닥 지수 1.46% 하락으로 집계됩니다. 843.16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코스닥도 재차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이네요. 코스닥도 비슷하네요. 어제 12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오늘 장 12포인트에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시 구간, 3시 구간 되면서 저점이 낮아졌죠. 840선 테스트 들어갔는데 그 초반에서 오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이 나란히 5일선 약간 이탈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을 압도하는 키워드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까지 이어지고요. 워낙에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 그리고 그동안 무거웠던 종목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는데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기사 찾아보시면 다 이 키워드에 잡힐 겁니다. 어제 그 핵심 종목이 됐던 삼화그룹주들 오늘도 시세 연속성, 시세를 뿜어내는 모습인데요. 삼화전자가 오늘 거래 정지입니다. 따라서 삼화전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됐고요. 이거를 연속된 상한가 오늘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삼화콘덴서라든지 그룹주들 당연히 동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한가 주문 잔량 그 상한가의 벽이 더욱더 탄탄해지면서 43만 주 정도 매수 주문 들어가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신고가 쓰는 양상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유니온 쪽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또 성문전자도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와보시면 총 5종목이 상한가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도 캐스피온이라든지 한일화학, C큐브, 상신전자 5종목 가운데 4종목이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아닌 종목은 라이다 관련해서 자율주행 기술 라이다 관련된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라이콤하고 그리고 코스텍시스라고 이 종목도 상한가 부근 한 24% 정도 오르는데 5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좀 힘겨운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어제 좀 해볼까? 이번 5월 괜찮을까? 기대하셨던 분들께 다소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외로운 싸움이었죠.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만 정상 거래 이루어져서요. 홍콩 항생만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홍콩 쪽도 오늘 마이너스권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국 증시 1%대 3대 지수 밀린 그 영향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항생지수가 현재는 19,634포인트 선 기록하며 1.5% 정도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포인트 정도 내주게 된 거고요. 이유인 즉슨 FOMC 경계감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별로 지금 휴장이어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미국의 야간 선물 쪽 볼게요. 미국 야간 선물은 그래도 3대 지수 나란히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다행이었죠. 증시가 이렇게 크게 밀려나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더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테지만 원달러 환율 1,340원은 그래도 탄탄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환율은 밴드가 오전 장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1,341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었고요. 오후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 1,336원 한 5원 정도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그 근처에 형성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3원 90전 하락하면서 1,338원 20전에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5월 초의 빅 이벤트입니다. FOMC를 앞두고 펼쳐진 우리 시장. 역시 이 경계 심리는 어쩔 수가 없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 나흘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91%가 내려갔죠. 포인트로는 22포인트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2,500선을 지켜주면서 2,501.4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특징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우하향하면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2,500선을 지켜주면서 거래는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기관의 매도가 더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2,600억 원 이상 순 매도세 나왔고요. 외국인 막판에 지금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933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뚜렷이 사들였습니다. 3,520억 개인은 순 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하락 업종이 뚜렷하게도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화학 업종이 좀 많이 밀렸죠. 2.47% 내렸습니다. LG화학부터 약세였고요.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주들의 약세, 거기다가 이 정유사들도 약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거의 2.5% 가까이 빠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의료정밀, 어제장 상승을 이끌었던 이 덴티움의 차익 실현과 함께 한컴라이프케어 같은 종목도 급락을 하면서 이쪽이 흔들렸죠. 의료정밀 업종은 1.54%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전기가스가 1.43% 하락, 그리고 전기전자와 제조가 1% 조금 넘게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의약품이 어제와 딱 반대로 좀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오늘 오르는 업종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비금속 광물 업종, 막판에 좀 많이 좀 올라왔는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1.8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막판에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 0.5% 상승으로 거래 마치게 됐고, 의약품 업종 0.23%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을 좀 버텨주면서 업종지수 조금이나마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좀 반대로 대부분 좀 파란불만 깜빡이면서 거래를 마쳤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반도체와 자동차부터 좀 보실까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종가만 간단히 확인을 해보시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나란히 0.4%대 내림세로 크게 내려가진 않은 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종가는 65,400원이었고 SK 하이닉스는 89,800원, 9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 현대차와 기아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여기도 큰 폭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0.25%, 0.46% 내려가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1% 안쪽에 제한적인 움직임, 낙폭이 크게 나타나진 않은 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 현대모비스는 22만 1,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 무난하게 상승 마감했던 2차전지가 오늘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LG화 그리고 삼성 SDI까지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4% 가까이 내려갔죠. LG에너지솔루션 4% 넘게 내려갔습니다. 4.06% 내림세로 56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LG화학과 삼성 SDI 나란히 2% 넘게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 쪽 보시면 홀딩스보다는 역시 퓨처엠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0.52% 소폭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2% 넘게 약세였죠. 포스코 퓨처엠의 종가는 34만 5천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 하나는 제약바이오에서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소식과 함께 주가 뚜렷하게 약세,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유난히 좀 약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은 정반대로 시총 상위 가운데서 뚜렷하게 빨간불 켜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한 종목뿐이었습니다. 오늘장 1% 오름세로 77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서는 이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 관련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장 초반 낙폭이 좀 꽤 크게 나왔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0.87% 하락으로 15만 9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죠.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슈 하나로 굉장히 쏠림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새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죠. 이렇게 되면서 이 대체 물질인 페라이트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온통 쏠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널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종목들을 한데 묶어봤습니다. 먼저 우선 기존의 히토류 관련주로 묶여서 강했던 대표 종목들이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장 뭐 폭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온도 20%가 넘게 들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유니온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안착했습니다. 오늘장 종가 6,720원까지 갔고요. 이 밖에 한국내화와 C큐브, 이 관련된 종목들도 히토류 관련해서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죠. 나란히 모두 상한가까지 들어간 채로 풀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동국 RNS 18%대 급등, T플렉스도 장중에 두 자릿수대 상승률까지 보이면서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이 밖에 관련주들도 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삼화전기와 삼화전자, 이쪽 삼화그룹 쪽으로 상당히 매기가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테슬라의 납품사고요, 페라이트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화전자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요. 삼화전기가 또 상한가로 들어갔죠. 오늘 보시면 삼화전기 상한가에서 29,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이 상신전자도 페라이트 관련한 이슈로 엮이면서 여기도 상한가죠. 상한가 종목들이 정말 무더기로 속출했습니다. 상신전자 6,57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그 모회사인 미래 나노텍의 경우에도 강세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캐스피온 여기도 페라이트로 엮였죠. 페라이트 시트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역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일화학 같은 종목도 페라이트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 상한가가 정말 많죠. 31,2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나 아렌투 테크놀로지, 화승인더, 바로 이런 종목들도 페라이트 관련된 특허라든지 제품 개발 이력이 부각되는 모습인데 이쪽은 상한가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모그리텍 같은 종목도 테슬라의 납품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부각이 됐다가 윗꼬리를 꽤 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라이콘 같은 종목은 사실 페라이트 관련된 건 아니고 이 테슬라 관련된 엮여있는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테슬라의 파트너사로부터 자율주행 라이다의 핵심 부품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2,5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루 만에 또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좀 들쭉날쭉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오늘 낙폭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전장 대비 1.45% 내려가면서 포인트로 12포인트가 빠졌죠. 오늘장 종가는 843.1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죠. 역시 거래소와 좀 비슷합니다. 오전장에는 그나마 좀 버텨주나 싶다가도 오후장에 낙폭을 더 확대하는 흐름으로 가져갔습니다. 840 정도 잠깐 위태했다가 간신히 지켜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843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역시 여기도 둘 다 좀 팔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6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뚜렷하게 사들인 건 개인밖에 없죠. 자, 개인은 3,42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대부분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2차 전지의 급락이라고 봐야겠죠. 이 에코프로 그룹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특히나 이 증권가에서 20만 원 이상은 고평가라면서 이 과열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오늘장 6.5% 내려갔죠. 24만 9,500원. 아직까지 그래도 20만 원 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쪽에서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에코프로가 사실 상대적으로 BM에 비해서 움직임이 적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더 많이 내려간 거죠. 8.73% 급락하면서 66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양극재 LNF도 뚜렷한 약세였습니다. LNF도 오늘장 3.78% 내림세로 거래 마쳤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포스코 그룹에 속한 포스코 DX까지도 확인해 보실까요? 포스코 DX 이쪽도 3.78% 내려가면서 1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시면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앞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장 초반에 낙폭을 꽤 크게 보면서 밀렸다가 그래도 좀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헬스케어는 1.89% 내림세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이쪽이 낙폭이 좀 더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3.32% 내려가면서 78,700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HLB도 아래쪽에 또 알테오젠까지도 약세를 보인 반면에 케어젠이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 나와줬죠. 케어젠 보시면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72% 오름세로 20만 8,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요새 엔터주죠. 먼저 JYP 엔터의 상승 기세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장도 뚜렷한 오름세였죠. 1% 넘게 오르면서 94,8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 시가총액 순위 이제는 6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SM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 보여줬죠. SM 보시면 전장 대비 0.09% 소폭 하락입니다. 약보권에 그치면서 11만 2,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징주로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여부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료 곡물주 이런 쪽이 다시 반짝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장 초반에 반짝 강세가 나왔고 윗꼬리를 좀 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다라는 거죠. 이 곡물 협정 참고로 오는 18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재연장 여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요. 한일사료 5.8% 오르면서 6,000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거래 마쳤고요. 미래생명자원이 7.67% 강세, 그렇지만 윗거리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한탑과 대주산업, 팜스토리 같은 종목도 강세 보였지만 역시 윗거리 좀 달았고요. 그리고 음식,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뚜렷하게 강세 보이는 종목들 꽤 있었습니다. 샘표가 5% 넘게 올랐죠. 58,700원, 양봉도 꽉 채우는 모습이었고 동원 FMB도 마찬가지로 6% 가까이 강세였습니다. 삼양식품과 이 밖에 SPC 삼립도 2%에서 3% 나란히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